여러분 안녕하세요. 랑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타일 페인트, 과연 타일에 바를 만한가? 여기에 대한 주제로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한 8년에서 9년 전쯤에 예전 그 텁이라고 하는 욕조 리폼용 페인트가 있었거든요. 그 제품으로 장모님 댁에다가 욕조를 리폼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리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엄청 독하다. 그게 한 10분, 20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눈이며 코며 따가워서 계속 작업을 못할 정도로 제품이 독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는 그래도 깔끔하게 리폼이 되더라,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그 욕조를 리폼한 다음에 장모님이 바로 집을 매매를 해버리셔가지고 그의 이게 내구성이 어떤지는 확인을 못 해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페인트 일을 하면서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방 이런데 타일을 가끔씩 이렇게 칠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을 때만 칠해드렸어요. 사실 저는 타일 페인트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타일 자체가 되게 좀 맨들맨들하고 항상 이렇게 습하고 물이 자주 닿고 또 이렇게 오염물질도 많이 묻는 곳에다가 이 페인트를 바른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될까, 항상 저도 의심이 갔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권해드리지 않았고, 소비자분들께서 그래도 해달라, 하자가 있을 때는 본인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시공을 해달라, 그럴 때만 요구를 하셨을 때만 제가 시공을 해드렸었는데, 항상 시공을 해드리면서도 항상 궁금했어요. 과연 정말 타일 페인트가 쓸만할지. 그래서 이번에 마음 먹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타일 페인트들을 구비했고요. 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 공방 한쪽 벽에다가 지금 타일을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분마다 이 타일 페인트들을 하나씩 다 칠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오염물질도 묻혀보고 긁어도 보고 해서 과연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 해 볼 테니까 좀 이번 영상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바래요. 자, 우선 제가 구매한 페인트를 하나하나 일단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비스코에서 나온 드림코트라는 제품이에요. 0.9L 짜리를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액형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페인트를 따서 바르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유광 제품이고요. VO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성 제품 기준 친환경이 VOC 함량이 제가 국내 기준으로 한 35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현재 70 이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VOC가. 그런데도 여기 옆에 보면 뭐 로우 VOC라고 적혀 있어요. 친환경이 35인데 VOC 70짜리가 로우 VOC라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아무튼 드림코트 타일 페인트는 이렇게 스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에서 나온 팬톤 타일 페인트입니다. 팬톤은 국내에서도 유명한 제품인데 이렇게 타일 페인트도 나왔어요. 0.75L 2액형 제품이라 이 두 가지를 섞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유광이고요. VOC를 한번 보면 65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전에 본 제비스코에 비해서 한 뭐 5 정도 낮은 수치인데 뭐 그래도 그렇게 좋다고는 보이진 않네요. 그런데 여기도 친환경이라고 적혀 있고 또 아랫부분에는 로우 VOC라고도 적혀 있어요. 도대체 친환경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담벼락 같은 데 쓰는 그 일반 내부용 수성 페인트, 뭐 외부용 수성 페인트도 이 정도 VOC 수치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65가 되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쓰는 거 보면 뭘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로우 VOC래요. 그냥 그런 줄 알아야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사마 페인트에서 나온 홈스타 타일 페인트입니다. 일반 수성 페인트는 제가 제일 즐겨 쓰는 홈스타 페인트인데요. 여기서도 타일 페인트가 나왔어요. 이것도 똑같이 2액형이고 0.75L입니다. 유광이고요. VOC 함량이 65예요. 똑같네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물을 30%나 섞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뭐 물 많이 섞으면 뭐 좋을 건 없으니까 아마
제가 작업할 때는 물을 섞지는 않고 작업을 할 거예요.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일 페인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벤자민 무어 타일 페인트입니다. 이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중에 다른 페인트들이 나오기 전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무광 제품만 나와요. 그래서 유광이 없는 게 좀 아쉽고, 일액 제품이긴 하지만 이 페인트를 바로 바르면 안 되고 젯소를 먼저 발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벤자민 무어 타일 페인트를 시공을 하려면 젯소까지 같이 구매를 해야 돼요. 뭐 가뜩이나 수입 페인트라서 비싼데 젯소까지 구매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지금 안 사실인데 정말 친환경인가 봐요. 벤자민 무어 같은 경우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타일 페인트 같은 경우에 VOC가 제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 타일 페인트임에도 불구하고 VOC가 제로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친환경인가 봐요. 그리고 이 좀 강하다고 하는 타일에 바르는 젯소 같은 경우에도 VOC가 최대 3, 그러니까 리터당 3g 정도만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지금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가격이 비싼 만큼 일단 환경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성능은 좀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중에서는 제일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또 비싸다.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KCC에서 나온 만능 우레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타일용 만능 페인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유일하게 유성입니다. 유성인 만큼 이게 매우 도장이 강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VOC 함량이 리터당 500g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아무리 유성이라고 하지만 이 500이라는 수치는 정말 높은 거예요. 확실히 독하고 환경에 인체에는 좋지 않겠죠. 시공할 때도 꽤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제품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한 5가지 제품의 대략적인 스펙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시공할 타일이 있고요. 먼저 타일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타일 청소겠죠. 여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해 놓은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한 몇십 년, 아니 일반적으로는 한 몇 년 정도 된 타일들을 이제 리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묵은 때들을 세제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타일이 맨들맨들 하잖아요. 광이 날 정도로 맨들맨들 하니까 이런 사포, 한 거친 사포,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80방짜리 사포예요. 이런 거친 사포로 이 타일에다가 스크래치를 많이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맨들맨들한 표면보다는 거칠거칠한 표면이 페인트가 더 잘 붙잡고 있겠죠. 이제 샌딩은 다 끝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페인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벤자민 무어 페인트를 시공을 해줄 겁니다. 벤자민 무어 같은 경우에는 젯소를 먼저 발라주고 작업을 해야 돼서 가장 먼저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 타일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꼼꼼히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뭉치지 않고. 근데 뭐 타일 면 자체가 넓고 평평한 것들이 많아서 타일에 페인트 바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뭉치지만 않고 흘러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바른다는 생각으로만 작업을 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벤자민 무어 페인트 젯소를 먼저 발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드림코트를 한번 발라볼까요? 드림코트 페인트는 일회형이고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개봉 전에 잘 섞어서 따라내 가지고 바로 그냥 페인트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공하기는 굉장히 편하겠어요. 자, 이렇게 좀 많이 섞어 주시고 일정량을 붓고 드림코트 페인트를 칠해 줄게요. 특별히 역한 냄새 같은 거는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방문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
그런 페인트 냄새가 납니다. 뭐 이렇게 크게 역한 냄새도 안 나고요. 약간 되직한 느낌은 나네요. 그리고 처음 바를 때 느낌은 은폐력은 꽤 좋은 것 같아요. 발림성도 괜찮고 또 꼼꼼히 발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림코트를 1회 칠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칠해 놓고 놔두면은 트레이에서 페인트가 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 테이프 같은 걸로 다음번 시공하기 전까지 딱 덮어서 굳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덮어 놓고, 자, 이제는 한 번에 바르는 페인트들 말고 주제와 경화제를 같이 섞어서 바르는 페인트들을 이제 시공을 해볼 거예요. 팬톤 페인트, 사마 페인트, KCC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 큰 통에 경화제라고 적혀 있고 이 작은 통에 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화제 통에다가 주제의 페인트들을 다 부어 넣고 잘 믹싱을 해줘야 돼요. 용량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자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해진 용량을 그대로 다 부어 넣어 주시고, 뭐 아깝다고 남기지 마시고 전체를 다 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잘 섞어 줍니다. 섞을 때는 먼저 페인트를 경화제에 다 넣어 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요. 페인트 통을 열심히 흔들어 줍니다. 이게 장난 같아 보여도 페인트 가게 가면은 페인트 조색해서 페인트 믹싱 할 때도 이렇게 그냥 페인트를 통을 흔들어 주는 기계에 넣어서 믹싱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기계가 됐다 생각하고 열심히 흔들어 줍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한참을 흔들어 준 다음에 이 페인트로 이제 페인트를 해주는데, 주제와 경화제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페인트는 주의할 점이, 일단 주제와 경화제가 섞이는 순간부터 페인트가 굳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섞어 놓으면은 보통 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면은 페인트가 굳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1차 바르고 나서 뭐 한참 쉬지 마시고, 그만큼 경화도 빠르니까 1차 바르고 나서 좀 굳었다 싶으면 또 바로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자, 그러면 노루 페인트 먼저 시공을 해 볼게요. 따를 때 느낌을 보니까 굉장히 묵네요. 느낌이 물 같아요. 좀 느낌 자체가. 시공하러 가보겠습니다. 뭐 냄새는 크게 나지 않고요. 일단 느낌 자체가 페인트가 물 탄 것처럼 굉장히 묽어요. 역시 좀 묽으니까 약간 많이 발랐다고 하면은 흐르네요. 제가 그렇게 많이 바른 것도 아닌데 흐르고 있어요. 여기 좀 보실까요? 여기 지금 흐르는 게 보이죠? 아무래도 페인트가 묽다 보니까 조심해서 발라야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쉽게. 너무 묽어요. 제 느낌엔. 자, 이렇게 또 칠했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 페인트를 지금 5개를 칠하려고 하니까 정신없어요. 역시 사마 페인트도 이렇게 따주고 경화제에 주제를 네, 사마 페인트는 열자마자 좀 역한 냄새가 많이 나네요. 섞어줍니다. 냄새가 생각보다 좀 심해요. 사마 페인트는 뭐 섞어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섞어볼게요. 넣어줄게요. 섞으니까 역한 냄새가 조금 덜해지긴 했네요. 그래도 좀 나요. 사마 페인트는 팬톤 페인트랑 제비스코의 한 중간 정도 점도네요. 점도는 적당해요. 근데 냄새가 지금까지 바른 애들보다는 좀 더 나네요. 확실히 아까 점도가 묽은 팬톤 페인트를 바르고 나서 바로 다음에 바르는 페인트라 그런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비스코 거랑 드림코트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냄새만 조금 더 난다? 이 정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힘들어요. 유해물질이 가장 심한 KCC 거를 섞어 볼게요. 열자마자 그 유성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신나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쭉 넣어주고, 스멜. 다시 뚜껑을 덮고 열심히 섞어줘요. 힘들어. 날씨는 덥고 정신은 없고 힘들어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유성 신나 냄새. 이게 흰색이라고 하는데 약간 얘는 회색빛이 도네요. 이게 무슨 흰색이야? 회색이지. 자, 이거 봐요. 회색 같죠? 어쨌건 칠해 보겠습니다. 다른 페인트에 비해서 색깔이 회색인데 냄새는 심하고 은폐력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발림성도 좋고요. 이건 뭐 한 번만 발라도 색이 다 덮일 정도로 은폐력이 좋네요. 역시 유성은 좀 달라요, 성능이. 근데 냄새는 진짜 무시 못합니다. 사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면은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자, 일단은 KCC 거 작업을 다 끝냈고요. 근데 지금 발견한 게 일단 이걸 치워놓고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작업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아까 전에 팬톤 페인트가 좀 묽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좀 묽다고 생각해서 얇게 바른다고 발랐는데도 왜 이렇게 흐를까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 정도면 거의 완전 하자 수준인데 다시 한번 발라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기 지금 6개잖아요. 견본이 6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일반 수성 페인트를 발라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쪽에 다시 한번 발라서 볼게요. 이거는 좀 제가 뭔가 잘못 바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톤 페인트를 다시 한번 발라 볼게요. 이쪽에 왜 그럴까요? 제가 나름 사마 다음으로 잘 애용하는 페인트가 팬톤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묽은 거를 생각을 안 했나봐요. 제가 빨리 작업한다고. 자, 이렇게 새로 한번 다시 발랐습니다. 이제는 좀 주의해서 발랐으니까 괜찮아지겠죠? 그럴 거라고 믿어야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바르면서 느꼈던 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냄새로 보면은 KCC가 유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가장 심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 제품을 섞기 전에 좀 안 좋은 냄새가 좀 많이 났고, 나머지는 대충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KCC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벤자민 무어, 제비스코, 사마 제품은 그냥 평이했습니다. 다만 이 팬톤 페인트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섞은 건지 아니면 제품이 이상한 건지 이상하게 페인트가 너무 묽어가지고 흘러내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하단부에 다시 한번 시공을 했죠. 좀 의식해서 얇게 페인트를 조금만 입혔을 때는 그나마 좀 덜한데 그래도 좀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인트를 바를 때 입자에 따라서 표면이 좀 거칠고 부드럽고가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입자가 얇은 KCC 유성이 가장 표면이 고르고요. 그 다음에 벤자민 무어, 이 두 번째 제비스코, 이 두 가지 제품이 좀 부드럽고 나머지 제품들은 좀 평이한 수준입니다. 입자의 특이사항을 얘기하자면 벤자민 무어 같은 경우에는 젤소를 바르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발라야 돼 가지고 좀 작업이 번거로운 점이 있고요.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회형의 간편한 제품에도 불구하고 발림성도 좋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의문인데 왜 이렇게 묽은지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 제품 같은 경우에 약간 냄새가 나지만 가장 평이한 페인트 같아요.
그 다음에 KCC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유성이다 보니까 강한 냄새, 그리고 흰색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회색빛이 도는 색깔이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최고의 성능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영상 하나에 전체적인 실험을 다 담으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실험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이 바른 타일 페인트들로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